안녕하세요. 장수만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 생기는 이유는 면역체계 이상,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중금속이나 자외선, 방사선 등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침투한 발암물질들이 세포에 돌연 변이를 일으켜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발암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입니다. 종이 영수증은 감열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감열질한 이름 그대로 열이 가해지면 표면에 코팅된 화학물질이 열과 반응하여 색이 나타나는 특수용지입니다. 감열질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순번 대기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 코팅 화학물질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영수증 속 화학물질인 비스페놀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환경 호르몬으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의 독성은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 성조숙증, 유방암, 성기능 장애 등 성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비스페놀 A의 독성평가 연구 결과 대사와 관련된 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어 성장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영수증에 비스페놀 A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대사장애 및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된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스페놀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신경 전달물질의 합성을 방해하여 행동장애 유발 현상까지 규명되었습니다. 영수증 유해물질인 비스페놀은 단순히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흡수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트에서 일한 지 평균 11년 된 중년 여성 계산원 54명을 대상으로 영수증 취급에 따른 소변 내 비스페놀 A 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계산원들이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이틀 연속으로 영수증을 취급했을 때와 같은 기간 장갑을 끼고 영수증을 취급했을 때의 비스페놀 A 소변 농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맨손으로 영수증을 취급했을 때의 소변 중 비스페놀 A 농도는 0.92로 업무 전에 0.45보다 2.04배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장갑을 끼고 일했을 때의 비스페놀 A 농도는 업무 전 0.51, 업무 후 0.47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영수증 접촉만으로 비스페놀이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통해 얼마만큼의 비스페놀이 체내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스위스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수증을 맨손으로 5초만 잡고 있어도 대략 1에서 2 마이크로그램의 비스페놀이 손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2-3장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영수증을 직업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의 경우 상당량의 비스페놀에 노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손 세정제나 핸드크림을 바른 후 영수증을 만지면 비스페놀 A의 흡수가 최대 100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먹을 때보다 만질 때가 더 위험합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된 비스페놀이 체내에 더 오래 잔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식으로 비스페놀 A를 섭취한 경우 24시간 후에는 거의 사라진 반면 피부로 비스페놀 A를 흡수했을 때는 만 48시간까지도 소변 속 비스페놀의 농도가 높았습니다. 비스페놀의 피부 흡수 시 혈액 잔류 시간도 최장 51시간으로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인 7.5시간보다 6.8배 길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영수증을 손으로 만질 시에 체내에 오랜 시간 잔류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독성물질 관리 프로그램 NTP에서는 비스페놀 A가 잠재적 노출 수준이 태아, 영유아 및 어린이의 뇌, 행동 및 전립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만져 체내에 들어온 비스페놀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산부나 가임 여성의 경우 영수증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드라이 클리닝입니다. 드라이 클리닝은 물 대신에 유기용제를 넣어 세탁을 하는 것인데요. 물이 닿으면
색상이나 형태 변화가 쉬운 합성 섬유의 기름때를 벗기는데 탁월합니다. 섬유가 수축, 이완되지 않고 색도 보존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라이 클리닝을 선택하고 계시죠. 하지만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드라이 클리닝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는 대부분 1A, 2A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물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퍼클로로에틸렌 벤젠, 포르말데히드이라는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퍼클로로에틸렌은 석유 추출 물질로 피부나 기관지를 통해 쉽게 인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퍼클로로에틸렌은 현기증, 두통과 같은 신경학적 영향과 신장, 간, 면역체계에 문제를 줄 수 있으며 생식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업적으로,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의 경우 방광암, 다발성 골수종, 월경 감소, 변형된 정자 구조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 화학물질청에서 퍼클로로에틸렌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경고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향초 방향제 탈취제입니다.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되고 냄새나는 곳 또는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향초나 방향제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향기를 일으키는 대부분에는 리모넨과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리모넨은 공기 중 오존과 접촉하면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로 바뀝니다. 포르말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염증 반응이나 간독성 폐암인후암,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임산부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넨과 아트라놀이 호흡기로 들어오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기침, 호흡곤란, 천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위험성 때문에 두 성분 모두 미국과 유럽연합 EU에서 사용을 규제하는 중입니다. 임산부와 아이는 특히 방향제 노출에 조심해야 합니다. 방향제에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들어있는데 프탈레이트에 장기간 노출된 임산부는 조산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프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될수록 성조숙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습기입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할 경우 기관지 점막이 말라 감기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에 건강을 위해선 가습기를 사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특히 영유아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필수로 구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가습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습기에 하루 이상만 물을 방치해도 각종 곰팡이와 미생물이 번식해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전염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습기에서 추출한 샘플의 75%에서 곰팡이가 발견됐으며 87%에서는 박테리아가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가습기에선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녹농균과 인후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렴간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생물에 오염된 가습기에서 나온 수증기를 들이마시면 폐에 염증을 유발해 폐렴이나 천식 발작, 폐혈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더욱이 호흡기가 약하거나 만성 호흡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수고롭더라도 매일 물을 갈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